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점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말은 또렷한지, 머리가 괜히 멍하지는 않은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닌데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하루의 첫 공기처럼 따라붙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뉴스에서 뇌경색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멈추게 됩니다. 저 사람도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를 살았을 텐데 나와 나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병원에 가보자니 괜히 겁이 나고 아무 일 아니겠지 넘기자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애매한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뇌경색이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오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신호들이 이미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있기 전에는 늘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거창한 검사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딱 1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 그래서 99%가 모르고 지나치고 나중에야 후회하게 되는 습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한 아침의 시간. 그 짧은 순간이 뇌와 혈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아침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몸을 막연히 불안해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알고 시작하는 하루가 어떤 느낌인지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기는 백세담소 TV입니다.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늘 조용합니다. 아직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몸도 마음도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씻고 생각은 이미 하루의 일정으로 가 있었습니다. 몸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처럼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눈을 뜨자마자 몸이 보내는 느낌이 예전보다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맑은 날도 있었고 이유 없이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움직이는 날도 있었고 컵을 들 때 잠깐 힘이 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아침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민해진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예민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무시해왔던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듣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뇌와 혈관은 소리 대신 느낌으로 말합니다. 아프다고 외치지 않고 불편하다고 속삭입니다. 사연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의 말이 조금 늦게 나왔던 날, 잠깐 어지러웠던 순간, 이유 없이 불안했던 느낌을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고요. 잠깐 그랬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잠깐이 며칠, 몇 주 반복되면서 몸은 점점 더 큰 신호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은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었던 혈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뇌가 하루를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는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감각은 금세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의식하게 된 이후로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작정 서두르지 않고 오늘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병원 이야기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약을 먹어야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고 괜히 모른 척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라는 시간을 다시 보게 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누구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몸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느끼고 그날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굳이 불안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1분은 두려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불안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괜히 가슴이 답답했고 이유 없이 불안해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침에 잠깐 몸을 느껴보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유 없는 공포는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어떤지 알게 되니 막연한 상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뇌와 혈관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괜찮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리가 쌓일 때는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탓이라는 이유로, 늘 그렇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버립니다. 아침 1분은 그런 설득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오늘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평소와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인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조절하며 가는 하루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삶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이 달라지니 하루가 달라졌고, 하루가 달라지니 몸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티가 나지 않지만 오래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몸을 살핀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매일 아침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라도 이상이 느껴질까? 더 불안해지는 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다가 아무 일 없는 하루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 정반대였습니다. 모를 때는 늘 막연히 무서웠지만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늘 몸이 괜찮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날에는 이유 없는 걱정이 줄어들었고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미리 속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 커진 게 아니라 방향을 찾은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사연을 통해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고요. 그분은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했습니다. 참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게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보다 일을 먼저 배워왔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쓰러지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뇌와 혈관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무시될 때 더 큰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아침 1분은 그 조용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시간입니다. 뭔가를 더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시간입니다. 멈춰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동안 너무 그냥 흘려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몸은 늘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하니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침 1분은 대단한 의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동작이나 복잡한 순서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왔던 시간을 다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은 늘 준비의 시간이었지, 확인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매일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받을 창구를 닫아두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침에 좀 멍한 건 다들 그렇다고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냥 참고 지나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와 혈관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와 한계가 다르고 각자의 신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연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 아침은 왠지 느낌이 달랐다고요.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뭔가 평소와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멈추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그렇게 옵니다. 정확한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느낌을 말로 바꾸기 전에 지워버린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잠깐만 멈춰서 그 느낌을 붙잡아두면 하루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 오늘은 조금 쉬어가야겠다는 결정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몸은 더 이상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안을 더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큽니다. 아침 1분은 공포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몸 상태를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큰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단순한 시간을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1분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시간을 놓치고 살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늘 준비와 출발의 시간이었고 멈춤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너무 오래 굳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의 속도를 요구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해내야 하고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 사이에서 몸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신호로는 부족해졌을 때 더 큰 방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아침 1분은 그 흐름을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몸이 다시 말을 걸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지, 어디가 불편한지, 괜찮은지 아닌지를 아주 짧게라도 확인하는 순간 몸은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대단한 경고가 아니라 조정의 힌트에 가깝습니다. 사연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안 좋아도 이유를 몰라 더 불안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느껴지는 상태 덕분에 불안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요. 괜찮은 날에는 마음 놓고 움직이고 평소와 다른 날에는 미리 속도를 낮출 수 있으니 하루가 훨씬 편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날이 줄어들고 무리한 선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아주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하루, 별일 없이 흘러가는 아침들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침 1분은 삶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의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늘 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예전에 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기분 탓이라고 여겼고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들은 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방해되는 잡음처럼 취급했습니다. 빨리 씻고 움직이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몸과 마음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계속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지쳐 있었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몸은 충분히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아침 1분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속도였습니다. 빨라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었고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오늘은 조심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 허락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혈관도 덜 경직되고 머리도 조금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이런 표현을 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침에 몸을 살피는 시간이 생기면서 하루가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선택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1분은 결국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생활의 모습들에 대해 조금 더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1분이 쌓이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버티는 것과 알고 조절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리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부드러워졌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굳이 무리해서 일정을 채우지 않게 됐습니다. 미뤄도 되는 약속은 미루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내려놓았습니다. 그 선택이 나약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안 좋을수록 더 애써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살게 됐다고요. 아침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하루를 조절하니 오히려 회복이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걸 두고 몸과 싸우는 삶에서 몸과 협력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크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피로의 양이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일 없어도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하루를 보내도 여유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여유가 쌓이면서 마음도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뇌와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에 민감합니다. 긴장과 무리가 반복되면 서서히 굳어지고 여유와 조절이 반복되면 조금씩 풀립니다. 아침 1분은 그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어떤 긴장으로 시작할지, 어떤 속도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 각자의 아침이 떠오르고 계실 겁니다. 늘 비슷하게 흘려보냈던 그 시간에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시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을 다르게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과정은 대개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같은 지점에서 같은 선택을 하면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면 불편해질 것 같았고 불편해지면 삶이 어려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않아서 더 불안했고 몰라서 더 무리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 1분은 그 오해를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몸이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은 특별한 감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감각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잠깐 멈춰 서서 호흡을 느끼고 손의 감각을 느끼고 머리의 상태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연결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쓰러지면 나쁜 것이고 멀쩡하면 괜찮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아침 1분은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스스로 선택하자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아침 1분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조용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아침 1분이 제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그 시간을 찾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숨이 어떤지, 머리는 맑은지, 손끝의 감각은 어떤지, 그 짧은 확인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계획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계획은 늘 욕심이 섞이지만 상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괜찮은지, 무리하면 안 되는 날인지, 조금 쉬어가야 하는 날인지를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루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선택하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침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고요. 뉴스에서 뇌경색 이야기를 봐도 무작정 것부터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몸 상태를 알고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유 없는 공포는 줄어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긴장이 줄고, 긴장이 줄어드니 몸도 덜 굳습니다. 혈관과 뇌는 그런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1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방향을 동시에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 각자의 아침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늘 비슷하게 흘려보냈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다음 순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아침 1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늘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멍했던 아침, 이유 없이 불안했던 순간, 그냥 넘겨버렸던 몸의 느낌들 말입니다. 그때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오늘만 그런 거겠지.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또 다음 아침이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몸은 이미 여러 번 말을 걸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뇌경색이나 큰 혈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1분을 몰랐을 때의 삶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하기 힘든 피로, 그리고 나이 탓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두는 습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더 큰 방식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선택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 1분을 알게 된 뒤의 삶은 아주 조금 다릅니다. 큰 결심도 없고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오늘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택이 늘어나고 쓸데없는 긴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1분에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은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잠깐 멈춰서 내 몸의 반응을 느끼는 것.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몸의 균형이 평소와 같은지. 이 단순한 확인이 바로 그 1분의 핵심입니다. 이걸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검사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확인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같은지 다른지 살펴보는 확인입니다. 이 확인이 쌓이면 몸은 더 이상 큰 소리로 경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작은 신호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같은 마음이 듭니다. 더 오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덜 불안하게 살자는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매일 아침을 겁먹지 않고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말입니다. 몸을 믿지 못하면 하루는 늘 불안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를 알고 시작하면 그 불안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이 일부는 나를 통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날인지, 오늘은 조심해야 하는 날인지, 그 판단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결국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닮아 있습니다. 무작정 밀어붙일 것인지, 잠깐 멈춰 확인하고 갈 것인지,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인생이 느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내일 아침이면 다시 같은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늘 있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1분 말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지 아니면 잠깐 나를 위해 써볼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 겁니다. 다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루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고 이 영상은 그 신호를 알아차린 분들에게 닿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남을 위한 응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챙기는 표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백세담소TV였습니다.